안녕하세요. 금인 아침마입니다. 오늘 채무자 한 분이 문의를 주셨는데 그 내용이 현재 가지고 있는 대출을 통합을 하면서 좀 추가로 자금이 필요하다 라고 문의를 주셨어요. 얼마나 필요하세요? 라고 여쭤보니까 필요 자금이 뭐 많은 금액은 아니고 500만 원 정도 있으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분의 자격 사항을 여쭤보니까 현재 직장 다니시고 4대 보험 되시고 2022년 7월 달에 입사해서 현재 연봉이 약 3,500만 원 정도 되시는 분이었습니다. 이용 중인 대출 내역을 보니까 은행에 1,830만 원 이건 잘 이용하시고 그 이후부터가 이제 저축은행 또 저축은행 그리고 저축은행 이건 햇살론이죠. 햇살론 나쁘지 않은데 이렇게 저축은행의 고금리를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총 저축은행 3건이죠. 이러다 보니까 신용점수는 또 그닥 좋지는 않겠죠. 나이스 728점에 K12 612점. 제가 봤을 때 이분은 생각을 잘 하신 거예요. 당연히 얘네 두 개는 통합을 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이 금액을 구하는 게 맞죠. 제가 항상 대출은 이렇게 받으세요 라는 내용으로 지금 생각하시고 이제 문의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 조회를 해봤더니만 이 채무통합 상품으로 4,100만 원까지 이용이 가능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렇지 않고 채무통합을 안 하고 그냥 신용대출만 만약에 이용하게 된다면 이분은 1,000만 원만 이용이 가능하게 됐어요. 어찌됐든 뭐 신용대출만 이용하더라도 본인이 원하시는 500만 원 이상은 나오니까 이렇게 이용해도 되고 저렇게 이용해도 되겠죠. 하지만 제가 항상 그랬죠. 대출은 건수를 늘려가면서 이용하는 게 절대 아니라고. 기존에 있는 대출을 통합을 하면서 필요한 자금을 구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그런데 이분이 하고 잠깐 스톱을 걸었어요. 왜 그랬느냐. 현재 이용하고 있는 NA들 평균이 약 1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채무통합으로 해서 나온 이자가 이게 17% 정도 돼요. 약 2%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그거예요.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것보다 이자가 좀 더 높은데 그냥 필요한 금액만 이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대출은 이자 지출을 줄여야지 하루라도 빨리 갚는다겠어요. 어찌됐든 이자 지출을 줄여야 돼. 자, 이 말대로라면 이분 말씀이 맞죠. 이자가 2% 차이니까 당연히 이건 이대로 이용하고 본인이 원하는 필요자금만 구하는 게 맞죠. 이게 17%니까. 그런데 이번 건에 대해서는 제 생각은 달라요. 자, 왜 그러느냐. 자, 이분이 만약에 필요자금 500만 원만 또 추가로 여기서 저축은행에서 이제 500이 더 발생이 됐다고 쳐요. 그럼 이분은 이제 대출이 몇 건이에요? 하나, 둘, 셋, 넷, 5건이 5건. 이분 연봉이 3,500. 제 생각에 한 달 급여 한 250 정도나 될까요? 그러면 대출금 4건, 아니 5건 상환하고 본인 생활비 빼고 그러면 여유가 있겠나요? 제가 봤을 때는 여유 없어요. 힘들어요. 자, 그러면 이 발생되는 문제가 뭐냐? 내가 어찌어찌 해서 꾸역꾸역 메꿔 나간다 쳐. 그런데 만에 하나 무슨 일이 또 생겨버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자금이 돈이 좀 필요한 상황이 벌어져. 또 대출을 받아야 돼. 또 대출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이분은 추가로 대출이 하나 더 발생됐으니까 여기서 신용점수 이제 더 하락하게 될 거 아닙니까? 더 하락한 상황에서 대출이 나올 수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보다 이제 27%보다 더 높은 이자를 받게 되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현재 이용하는 것보다 이자가 이제 평균 이자가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문제는 또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돼? 이제 이건 6건이야. 이때는 이제 본인 힘으로 감당을 못 해요. 빚을 갚기 위해서 빚을 이제 또 내야 돼. 그러면 이제 또 늘어나, 대출은. 또 그러면 또 빚을 갚기 위해서 또 빚을 내. 또 늘어나고.
대출이 많은 분들의 전형적인 과정이에요. 처음에는 본인이 필요해서 구했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건수가 많아지면 나중에는 빚을 갖고 해서 빚을 내는 거예요. 계속. 자, 이분 이자가 2% 높다고 했어요. 자, 4천만 원에 대한 2%면 대략 4천만 원도 안 받죠. 이제 보니까 이거 얼마야? 약 3천에다가 3,500이네. 그러면은 계산 편하게 3,000원 해볼까요? 1년에 이자가 2% 차이 나니까 1년에 2%면은 3천이면 60만 원이네요. 60만 원 이자를 더 내야 되네. 그러면 이거 원료 따지면 얼마예요? 5만 원이네요. 아유, 5만 원도 좋은 돈이 아니네. 그런데 이 5만 원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만약에 저라면 저는 5만 원 더 낼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네들 사실 얘네들만이 아니라 마음 같았으면 얘까지 다 상환해버리고 싶어. 얘도. 이자는 얘는 훨씬 더 낮겠죠. 10% 정도 하겠죠. 그럼 7%나 더 높은데 이건 좀 그렇지 않냐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요. 이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저라면 왜? 이거 다 상환해버리고 하나로 묶어버린 거예요. 그럼 월 납입금이 지금보다 훨씬 많이 줄어들어요. 거기에다가 대출이 기존에 하나, 둘, 셋, 네 개, 4건 있었는데 이거 하나로 통합해버리니까 2건으로 줄어버려. 그럼 신용대출은 지금 당장 대출을 받았으니까 잠깐 하락할 거예요. 하지만 3건을 없애버리잖아요. 그러면 시간 조금만 지나도 신용점수는 지금보다 월등히 높아진다는 거예요. 훨씬 더 높아져. 그리고 혹시라도 나중에 이제 그럴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또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 벌어진다. 그럼 이분은 햇살로 상환했잖아요. 저금리. 이걸 다시 이용할 수도 있고 만약에 이용 안 된다 가정하더라도 신용점수 훨씬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 받은 이 금리보다 더 낮은 이자로 또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가서 이거 또 통합하면서 필요한 자금을 구하게 되면 17%가 아니라 더 훨씬 낮은 금리로 대안도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출은 지금 현재를 보는 것보다는 좀 더 미래를 보고 그리고 나서 결정하는 것이 나한테 도움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이걸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께 이제 이런 설명을 드리긴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결정 못 했습니다. 이 2%에 대한 미련이 많이 남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러면 뭐 고객이 원하시는 금액만 이용하실 수도 있고 통합을 해도 상관은 없으니까 결정하시면 연락을 달라고 상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채무 통합을 하고자 하는데 내가 이용했던 이자보다 좀 더 높게 나와. 그런데 그 이자가 뭐 5%, 6% 이렇게 5% 이상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면 이자 지출 좀 더 많더라도 저의 생각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차라리 기존에 있는 걸 통합을 해서 월 납입금액을 줄이자 이거예요. 납입금액을 줄이고 통합을 하면 신용점수가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 나중에 혹시라도 자금이 필요하게 되면 더 낮은 이자로 구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